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안녕하십니까?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개강을 한 지도 2주가 되었어요.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하고 있나요? 재미있긴 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방학 때는 매일 늦잠을 잤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오니 피곤해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네요.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나 봐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나요? 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장 좋아합니다. 피아노 선율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번 여행은 선영씨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혹시 카페인가요?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도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도 얼른 타세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호지어의 Take Me to Church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Take me to church, I worship like a dog at the shrine of your life. I'll tell you my sins and you can sharpen your knife. Offer me that deathless death, the good God, let me give you my life. Take me to church. 여긴 어디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들려요. 오늘의 종착지는 바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입니다. 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요. 네, 맞아요. 이곳은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대축제 극장 앞이에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면 음악 축제 아닌가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축제예요? 1920년 모차르트 연구기관인 국제 모차르테움이 만든 유럽 3대 음악 축제 중 하나입니다. 짤츠부르크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이 이 축제를 성장시켰죠. 와, 굉장히 명성 높은 축제군요. 그런데 카라얀이 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짤츠부르크가 고향인 카라얀은 33년 동안 이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음악가들의 공연을 유치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대축제 극장의 설립을 주도했죠.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아, 그래서 대축제 극장의 주소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플라츠 1번지이고 바로 앞 광장의 이름도 카라얀 광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선영씨 정말 지식이 풍부하네요. 어떻게 한 거죠? 사실 저기 표지판에서 봤어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이 대축제 극장에서만 공연을 하나요? 대축제 극장을 비롯하여 펠젠라이트 슐레 등 짤츠부르크 시내 20여 개의 장소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뭐요?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어떤 곳이죠? 펠젠라이트 슐레는 암벽극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암벽을 깎아 만들어 음향이 아주 독특하고 울림이 있는 멋있는 장소죠. 암벽극장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 혹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합창대회 장소가 그곳인가요? 맞죠? 맞아요. 선영씨 정말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음악도 여기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차르트 곡 이외에도 다양한 오페라, 연극, 음악 공연들이 펼쳐진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인기가 많죠. 피가로의 결혼이라면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잖아요. 아주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인 피가로와 하녀 수잔나가 결혼을 하려는데 백작이 수잔나에게 치근덕거리며 결혼을 방해하죠. 이에 화가 난 피가로와 수잔나, 그리고 백작의 부인이 합심해 백작을 골탕 먹이는 내용입니다. 정말 웃기고 통쾌하네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직접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음악 축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래 듣고 알아볼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눈에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시위가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소식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대축제 극장 앞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으로 한 시민이 우리에게도 자리를 달라라는 글씨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공연들은 항상 매진이 됩니다. 티켓 예매가 아주 어렵죠. 하지만 이 페스티벌의 후원자나 주요 회원들은 가장 먼저 좋은 자리를 예매합니다. 부자들의 특권인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축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모두가 즐기는 음악축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상황이 개선되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와 같은 티켓 문제는 콘서트나 공연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죠. 맞아요. 저도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앞좌석이 전부 비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는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앉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부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보기 안 좋네요. 맞아요. 공연이 성사되도록 후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티켓 예매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관객들이 보고 즐기는 것인데 정작 관객이 아닌 특정 그룹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옳지 못하죠. 주최 측의 정직한 운영만이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거예요. 맞아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티켓과 관련한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된다면 저도 맨 앞자리에서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즐기고 싶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약 5주 동안 열리는 축제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을 노려야겠어요. 하지만 내년도 어렵지 않을까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인기 공연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매진이 되거든요. 하지만 3가지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얼른 알려주세요. 모두 호텔 도어맨과 관련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유명 호텔에는 음악가들이 묵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도어맨이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도어맨에게 티켓이 있는지 물어보고 구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도어맨이 일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고급 호텔에서 묵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연로예요. 짤츠부르크까지 왔지만 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콘서트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도어맨들에게 티켓을 처분해달라고 맡긴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바쁜 공연 일정을 소화 못하는 경우가 있군요. 티켓을 꼭 원한다면 안내원이나 도어맨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거나 명함을 주는 것이 짤츠부르크 페스티벌만의 특별한 예매 방법이네요. 맞아요. 이번 시간은 MTX 열차 카페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을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색다른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노래가 1위일까요? 열차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MTX 열차 카페. 선영씨, 이제 완전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내일은 비 소식도 있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겠죠? 비 오는 날은 막걸리에 파전이 딱인데. 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보통 날씨도 쌀쌀해지고 비도 내리면 기분이 착 가라앉는데 선영씨는 정말 쾌활하네요. 그런가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 비 오는 창가를 바라보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선영씨는 비 오는 날에 주로 어떤 노래를 들어요? 잔잔하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은 노래를 들어요. 혹시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가 오늘의 순위 주제인가요? 맞아요. 눈치가 빠른데요. 어떤 노래들이 순위에 올랐는지 얼른 알려주세요. 3위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입니다. 2011년 발매된 이 곡은 비스트 멤버 양요섭의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죠.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꼭 오르는 노래잖아요. 2위는 뭔가요? 2위는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입니다. 2003년 인기 영화 클래식의 OST였던 이 곡은 조인성과 손예진이 캠퍼스에서 옷으로 비를 피하며 뛰어가던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맞아요. 기타 소리가 비 오는 날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그럼 1위는 뭘까요? 아이유의 레인드롭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 곡은 4위고요. 1위는 에픽하이의 우산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이 곡은 가수 유나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나가 자신이 혼자 부른 버전으로 발표를 해서 다시금 화제가 됐죠. 우산을 비 오는 날 들으면 아주 감성적이에요. 뭔가 마음이 애잔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2위.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들어볼까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오늘의 종착지 짤츠부르크역에선 음악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유래, 페스티벌 티켓 예매에 관한 문제점, 비가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여행에는 더욱 즐거운 음악으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송출의 유니언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뮤직트레인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